1979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버스에서 내린 영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골목을 걸었다. 가방 안에는 옷 2벌, 아버지가 준 만년필, 그리고 반쯤 찢어진 대학 졸업장이 들어 있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은하수기였다. 간판은 삐뚤어져 있었고 은하라는 글자 중 하나는 전구가 나가 있었다. 멀리서 보면 은숙처럼 보였다. 문을 열자마자 된장찌개 냄새가 훅 밀려왔다. 누구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나왔다. 하숙집 주인 박복래 여사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복래포차, 복래반장, 복래장군이라고 불렀다. 목소리가 크고 손도 컸다. 손바닥으로 등을 한번 치면 기침이 나올 정도였다. 영수가 공손히 인사했다. 방 보러 왔습니다. 복래가 영수를 위아래로 흘어봤다. 식장은? 구하는 중입니다. 돈은? 조금 있습니다. 많이는 없고? 네. 복래가 한숨을 쉬었다. 다들 조금 있다더니 나중엔 밥값도 조금씩 밀리더라. 영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밀리지 않겠습니다. 복래는 잠시 그를 보더니 손짓했다. 따라와요. 2층 끝방 하나 비었어. 추워. 대신 볕은 잘 들어. 2층 끝방은 작았다. 누우면 발끝이 문에 닿을 것 같았고 책상을 놓으면 의자를 뒤로 뺄 공간이 없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천장 모서리에는 오래된 물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창문이 있었다. 그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다. 영수는 그 방이 마음에 들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복래가 말했다. 밥은 아침 저녁. 빨래는 각자. 연탄은 아껴 써. 밤에 노래 부르면 쫓겨나. 술 먹고 토하면 바로 쫓겨나. 방세 밀리면 쫓겨납니까? 아니. 밥을 반찬 없이 줘. 영수는 처음으로 웃었다. 그렇게 영수의 하숙 생활이 시작되었다. 은하숙에는 별난 사람들이 많았다. 1층 작은 방에는 최춘식이 살았다. 12회째 고시를 준비 중인 남자였다. 법전은 늘 펼쳐져 있었지만 정작 춘식은 낮잠을 더 많이 잤다. 그는 영수를 보자마자 말했다. 젊은이 인생은 시험이야. 영수가 물었다. 선생님은 어떤 시험 준비하세요? 춘식이 근엄하게 대답했다. 국가가 나를 기다리는 시험. 옆에서 복래가 소리쳤다. 국가가 기다리다 지쳐서 이사갔다. 2층 가운데 방에는 미란이 살았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22살 여공이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돌아오면 늘 작은 라디오를 틀었다. 미란은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밥상에서 누군가 반찬을 못 집으면 슬쩍 밀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2층 앞방에는 마덕배가 살았다. 직업은 세일즈맨이었다. 정확히 뭘 파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은 양말, 어느 날은 치약, 어느 날은 기적의 머리빗을 팔았다. 덕배는 늘 말했다. 이 물건은 시대를 바꿉니다. 복래가 물었다. 지난번엔 양말이 시대를 바꾼다며? 시대는 여러 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숙집 식구들은 매일 저녁 같은 밥상에 앉았다. 된장찌개, 김치, 멸치볶음, 가끔 계란 프라이. 춘식은 계란 프라이가 나오면 늘 법전을 들먹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란은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복래가 말했다. 공평하게 하나씩 줬잖아. 춘식이 젓가락으로 덕배의 계란을 가리켰다. 저건 노른자가 더 큽니다. 덕배가 계란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증거인멸. 미란이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영수도 웃었다. 처음엔 낯설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밥상이 기다려졌다. 영수는 낮에는 일자리를 찾았다. 신문 구일란을 오려 들고 다녔다. 출판사, 인쇄소, 무역회사, 학원 어디든 찾아갔다. 하지만 대답은 비슷했다. 경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렵겠네요. 대학을 나왔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일은 없었다. 집안 형편은 나빴고 아버지는 고향에서 병을 앓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번 편지에 이렇게 썼다. 너만 잘 되면 된다. 그 말이 영수에게는 응원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어느 밤 영수는 방에서 혼자 만년필을 꺼냈다.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올 때 쥐어준 것이었다. 글씨 쓰는 사람 손은 굶어도 부끄럽지 않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영수는 요즘 부끄러웠다. 일도 없고 돈도 줄고 꿈도 흐려졌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덕배였다. 영수 씨, 혹시 머리수 걱정 없습니까? 영수가 멍하니 봤다. 네? 덕배가 빗 하나를 꺼냈다. 이 빗으로 빗으면 머리카락이 마음을 다잡습니다. 머리카락도 마음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서. 영수는 어이가 없어 웃었다. 덕배는 진지했다. 웃지 마세요. 이거 팔아야 제가 방세를 냅니다. 그 말에 영수는 웃음을 멈췄다. 덕배도 가난했다. 춘식도 미란도 복례도 모두 각자 버티는 중이었다. 이 하숙집은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잠시 기대어 사는 곳이었다. 봄이 왔다. 영수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원고를 보고 교정을 보는 일이었다. 복례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오늘은 특별히 고등어 굽는다. 춘식이 박수를 쳤다. 국가적 경사입니다. 덕배가 말했다. 이럴 때 기념품 하나씩 사야죠. 제가 마침 만년 양말을. 복례가 소리쳤다. 밥 먹을 때 장사하면 고등어 머리만 준다. 그날 저녁 은하숙 밥상은 잔치 같았다. 미라는 영수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다. 교정 보는 일 하신다면서요? 메모 많이 하시라고요? 영수는 노트를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미라는 고개를 돌렸다. 공장에서 남은 종이 묶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선물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영수와 미라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둘은 밤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다. 미라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 번씩 꺼내는 말이 깊었다. 저는요, 서울이 처음엔 무서웠어요. 지금은요? 아직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 밥 냄새 맡으면 조금 괜찮아요. 영수는 그 말을 이해했다. 그에게도 은하숙은 그런 곳이 되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조금 괜찮아질 때 다시 흔들렸다. 가을이 되던 무렵 영수에게 고향에서 전보가 왔다. 부친 위도. 급히 귀양 요망. 영수는 정신없이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손등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아버지는 영수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다. 서울 생활은 어떠냐? 영수는 거짓말을 했다. 좋습니다.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하숙집은 괜찮고? 영수는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 어미 편지에 쓰여 있더라. 하숙집 밥이 맛있다고. 영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아버지는 영수의 손을 잡았다. 사람은 어디든 잠깐 머물다 가는 거다. 너무 움켜쥐지 마라. 대신 머무는 동안 마음은 다해라.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른 뒤 영수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출판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방세도 밀리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출판사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영수는 다시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척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하루 종일 공원이나 도서관을 떠돌았다. 저녁이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숙집 밥상에 앉았다. 하지만 복례는 다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복례가 밥을 푸며 말했다. 영수 씨 요즘 출판사 안 나가지? 영수는 숟가락을 멈췄다. 춘식도 덕배도 미란도 조용해졌다. 영수는 힘없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방세는 곧. 복례가 말을 끊었다. 내가 방세 물어봤어? 밥 더 먹으라고. 그녀는 영수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았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저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미란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어디로요? 고향으로요? 서울에 있어봐야. 춘식이 말했다. 젊은이 포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복례가 째려봤다. 넌 시험 포기부터 해. 춘식이 조용히 물러났다. 덕배가 헛기침을 했다. 영수 씨, 제가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닌데요. 저도 매일 망합니다. 어제는 기적의 빚을 팔았는데 손님이 대머리였습니다. 순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덕배가 억울하게 말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빚을 왜 사냐고 묻길래 제가 말했죠. 희망을 빚으시라고. 복례가 배를 잡고 웃었다. 영수도 웃었다. 그런데 웃다 보니 눈물이 났다. 그는 결국 밥상 앞에서 울고 말았다. 저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례가 조용히 말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되는 중이야. 미라는 영수 앞에 자기 라디오를 밀어놓았다. 이거 가져가요. 영수가 놀랐다. 왜요? 팔면 며칠은 버틸 수 있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춘식은 법전 사이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냈다. 나도 보태겠습니다. 복례가 눈을 크게 떴다. 너 돈 있었어? 춘식이 당황했다. 비상금입니다. 방세 밀린 놈이 비상금? 국가고시 응시료. 복례가 돈을 확 낚아챘다. 응시보다 사람이 먼저야. 덕배도 주머니를 뒤졌다. 동전 몇 개와 이상한 머리빗 2개가 나왔다. 현금은 적지만 이 빚은 팔면. 복례가 말했다. 그건 넣어둬. 더 슬퍼진다. 그날 밤 하숙집 식구들은 영수를 위해 돈을 모았다.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돈에는 각자의 하루가 들어 있었다. 미란의 야근 수당, 춘식의 응시료, 덕배의 판매금, 복례의 장롱 속 비상금. 영수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복례는 단호했다. 받아. 대신 나중에 성공하면 이 하숙집 간판 새로 해줘. 은숙 말고 제대로 은하하숙으로. 영수는 울면서 웃었다.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영수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썼다. 하숙집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었다. 밥상에서 계란 노른자 크기로 싸우는 고시생, 세상에서 제일 수상한 물건만 파는 세일즈맨, 말없이 마음을 건네는 여공, 욕은 거칠지만 정은 깊은 하숙집 주인. 그리고 2층 끝방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난 한 청년. 그 원고의 제목은 은하하숙이었다. 몇 달 뒤 영수의 글이 잡지 신인상에 당선되었다. 상금은 크지 않았지만 이름이 실렸다. 하숙집은 난리가 났다. 복례는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말했다. 우리 집 2층 끝방 작가야.
밥은 내가 먹였어. 춘식은 심각하게 말했다. 내가 법철학적 조언을 많이 했지. 덕배는 영수의 당선 소식을 이용해 장사를 시작했다. 작가도 쓴다는 기적의 빚. 복례가 등짝을 때렸다. 작가가 언제 썼어? 덕배가 맞으면서도 외쳤다. 이야기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미라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영수는 미란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미란이 물었다. 뭐가요? 그때 라디오 주려고 한 거요. 미라는 먼 곳을 보며 말했다. 저는 가진 게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수는 어렵게 말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미란이 웃었다. 사람이 괜찮아지는 걸 기다리다 보면 평생 아무 말도 못해요. 영수는 그 말에 용기를 냈다. 그럼 지금 말해도 됩니까?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네, 좋아합니다. 미라는 아주 작게 대답했다. 저도요. 그 말을 듣던 덕배가 2층 계단 뒤에서 튀어나왔다. 축하합니다. 이럴 때 커플 양말을. 복례가 뒤따라와 덕배의 귀를 잡았다. 너는 분위기라는 걸 모르냐. 덕배가 끌려가며 외쳤다. 사랑도 발이 따뜻해야 오래갑니다. 그날 밤 은하수에는 웃음소리가 오래 이어졌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춘식은 결국 고시를 포기하고 동네에서 서점을 열었다. 놀랍게도 장사는 잘 됐다. 그는 손님들에게 책보다 인생 조언을 더 많이 팔았다. 덕배는 여전히 장사를 했다. 다만 수상한 물건 대신 생활용품 도매상을 차려 제법 성공했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믿지 않았지만 물건은 잘 샀다. 복례는 나이가 들며 하숙집 문을 닫았다. 미란과 영수는 작은 출판사를 함께 꾸렸다. 영수는 글을 썼고 미란은 살림과 회계를 맡았다. 둘은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중년이 된 영수는 낡은 골목을 다시 찾았다. 은하숙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작은 빌라가 들어서 있었다. 삐뚤어진 간판도 연탄 냄새도 복례의 고함도 사라졌다. 하지만 영수는 한참 그 앞에 서 있었다. 미란이 그의 옆에 섰다. 생각나요? 영수가 웃었다. 다 생각나지.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다. 아버지가 준 만년필이었다.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사람은 어디든 잠깐 머물다 가는 거다. 대신 머무는 동안 마음은 다해라. 영수는 그제야 알았다. 하숙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의 외로움을 나눠 덮고 자던 곳이었다.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이 오늘의 밥상을 함께 지키던 곳이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따뜻했던 곳이었다. 인생도 그랬다. 잠시 머물다 가는 방. 언젠가는 모두 짐을 싸야 하는 곳. 하지만 그 안에서 나눈 밥 한 그릇, 웃음 한 번, 눈물 한 방울은 사라지지 않았다. 영수는 빌라 앞 작은 담벼락에 손을 얹었다. 복례 아주머니가 간판 새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미란이 말했다. 마음속엔 아직 걸려 있잖아요.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은하수? 전구 하나가 나가 멀리서 보면 은숙처럼 보이던 그 간판.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 영수는 미란의 손을 잡았다. 갑시다. 어디로요? 집으로요? 미란이 웃었다. 우리도 아직 하숙생 같네요. 영수가 대답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같이 머물고 있으니까. 겨울바람이 골목을 지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났다. 영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냄새 속에서 복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밥 먹어. 인생이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지. 영수는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네, 아주머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